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2024년 한 해 무탈하셨는지요? 뭐 무탈? 지금 시국에 그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무탈하지 않고요.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입술이 막 텄어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진보냐 보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부동산 정보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자 이겁니다. 촬영하는 동안만이라도 골치 아픈 생각 잠깐만 접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의 의견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땅땅 무슨 땅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모두 구독해 주시고요. 저 밑에 요 따봉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도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2025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시작합니다. 상저하고를 예측해 봅니다. 상반기에는 약세장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승 기류를 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땅땅 무슨 땅 채널이니만큼 저만의 의견이 있어야겠죠.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 주공이 재건축한 12,000세대 아파트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주가 3월까지 계속됩니다. 12,000세대라는 것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입주장 효과, 입주가 일어나면은 그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흔들리면서 매매가도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천 세대만 입주해도 입주량이 꽤 된다라고 하는데 한 아파트만 12,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계속하면서 전세 매매 매물이 넘쳐나면서 입주장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예상해 보는 거고요. 이 입주 물량 플러스 매물량을 또 함께 보셔야 됩니다. 최근 6개월간 매물량인데요. 서울 지역의 팔아주세요 매물량이 여름에 감소를 했다가 가을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매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만 개 이상의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소화가 되면서 약간 매물수가 줄긴 했는데 6개월만 봐서 그렇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역대급으로 매물량이 많습니다. 이 매물이 소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달에 8,800건을 찍은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11월 돼서야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보다는 좀 많은 정도인데 이 줄어든 거래량이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갑자기 상승세를 탈 것 같진 않아요. 2025년 부동산 시장 상저하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규모 입주가 기다리고 있고 누적 매물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것이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대출 규제가 시원하게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조건을 완화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땡 대출 시작 이럴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대규모 입주, 쌓여있는 누적 매물, 여전히 존재하는 대출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정부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총리가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부 기조에 따라서 한쪽 흐름을 가지고 쭉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불안정한 정부 상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을쯤에 제가 25년 시장 예측을 한번 했을 때 그때는 정부 정책에 따른 예측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셋됐어요. 결국에는 취득세 중과가 풀릴지,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한 번 더 유예될 걸로 예상하고 기사도 나왔었는데 이게 유예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현실화가 무산됐다고 했다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는 실매수자들이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갑자기 임대주택 폭탄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던가, 반대로 집을 안 샀는데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정이 안정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워낙에 뉴스에서 탄핵 사태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상반기에는 이러한 이유로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입주량 감소가 이제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이문동 같은 곳이 입주가 꽤 있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입주량이 좀 있지만 그 이후로 입주량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경기권도 마찬가지로 25년부터 입주량이 줄어들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송도, 검단 등의 입주가 내년에 좀 있지만 그 이후로 입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체감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 시장부터예요. 제가 초반에 입주장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입주량이 줄면은 역입주장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빼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새 아파트 전세가 없으니까 줄줄이 도미노식으로 역입주장 효과가 나타나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다. 하반기에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입주량 감소, 두 번째로는 정책 대출에 대한 것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세수 확보라고 썼는데요. 정책적인 대출,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것, 정책 대출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을 늘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 같은 경우 종부세나 양도세가 국세에 속하는데 거래량을 살리지 못하면은 국세가 부족해집니다. 세금이 빵꾸 나는 거예요. 세수 펑크, 법인세, 양도세가 확 줄었다. 사상 최대, 양도세가 14조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국세가 빵꾸 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3년에도 24년에도 그랬죠.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세금, 그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세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인 국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 이겁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저번 달에 3%까지 베이비컷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안 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뉴스인데요. 코픽스 내린다. 변동금리 내린다.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내린다. 코픽스 다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뉴스일 텐데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흐름 그 예상을 말씀드려 봤는데 앞으로 며칠 후 다가올 2025년 그럼 상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값이 좀 움직이나 그러면은 그때 부랴부랴 열심히 집을 사야 되고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사람은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임장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입지 분석을 하고 급매물도 알아보고 궁금했던 지역에 가서 실제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초등학교랑은 거리가 어떻게 되나,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현장 답사를 하면서 부동산 경험치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걸 25년 상반기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장, 현장에 임하다, 부동산 현장 답사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임장이라는 거 혼자 다니는 거 괜히 좀 뻘쭘하기도 하고 잘 할 줄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느냐? 저 땅땅 무슨 땅이랑 같이 임장 다니면 됩니다. 단체 카톡방 임장 패밀리를 만들었고요.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입을 하세요. 온 오프라인 임장 스케줄만 올리는 것뿐 아니라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몇백 분이 참여하고 계세요. 저랑 같이 임장 가실 분,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임장 패밀리 단톡방으로 다 들어오세요. 아참, 질문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는 아니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